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첫 번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오호. 부산으로 가보실 텐데요. 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뜻밖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거 합성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십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글 작성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이라면서 올린 사진인데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는 경차의 모습입니다. 어머나. 이 위에 보면요. 차 위에는 대형 플라스틱 용기가 가득 쌓여 있고요. 그리고 차 뒷좌석에도 보시면 룸미러가 안 보일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혹시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뭐랄까 원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경차, 저 짐이 경차 바로 앞에 있는 소형 화물차 거기에 쌓인 짐 아니에요? 진짜 경차가 저렇게 싣고 가는 짐이 맞았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아니 저걸 저렇게 쌓아 올리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차 높이보다 짐 높이가 더 높은 그러네요.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초과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적재항도라든가 총 중량을 초과하는 그런 짐을 싣게 된다고 하면 그 초과 비율이나 무게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다른 트럭이 있는 줄 알았다. 적재하고 묶어놓은 것도 신기한 수준이다. 이런 차 때문에 도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저게 잘 고정이 되어 있어도 문제지만 잘 고정이 되지 않아서 떨어져서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면 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 차를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부산 사는데 저 차 보고 신고했다. 경고장만 발부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가끔 저런 차량은 이 다른 나라에서 빵 당한 상황으로 저희가 영상을 몇 차례 보여드린 기억은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이 옆에 슬쩍 지나가면서 저 해당 차량 운전자를 보니까 햇빛 가리개를 쓴 중년 여성으로 보였대요. 최명기 원장님, 저 운전자 심리가 뭐예요 대체? 아마 제 추측에는 오늘 처음 저렇게 높이 쌓으신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조금씩 높이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본인은 사고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괜찮고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이고. 저 높이까지 오신 걸 보면은요, 전날의 짐을 완벽하게 한 번에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한 번에 뭔가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있는 거를 다 쌓게 됐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저 높이는 처음이고 방송에 나왔지만 네. 저 높이보다는 낮게는 여러 번 주행을 해본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무사히 갔네? 그리고 안 걸렸네? 경찰한테 안 걸렸네? 좀 더 쏴볼까? 했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탑쌓기 놀이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저런 행동하지 않기를, 그래도 모방하시는 분도 없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우리나라입니다. 오호. 네, 행인들을 습격하는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길 가던 행인들 굉장히 공포에 떨게 했던 이것은 무엇이었는지 강력 사건이에요. 뭐예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자, 아침 출근길 길을 걷는 남성을 향해 날아온 검은 무언가. 뭐예요, 이거? 바로 큰 불이 까마귀입니다. 어머나. 이 남성의 머리를 노린 까마귀, 정말 위협적으로 날아오는 모습이죠. 주민들의 신고로 지금 소방대원까지 출동한 모습이지만 네. 까마귀들은 전혀 겁먹지 않은 듯 저렇게 주위를 마구 활보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면 신고해서 소방대원분들이 오셨는데 마치 까마귀가 소방대원분들 왔어요? 나 잡아볼 수 있어? 막 진짜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저 새들이 큰 부리 까마귀라고 하는 새들인데요. 요즘에 특히 그 번식기를 맞아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하는데 주로 머리 쪽을 많이 공격한다고 해서 지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위에 있는 큰 나무 꼭대기에 아마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는 모양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이 몸 길이가 무려 57cm, 57cm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리의 길이만 해도 7c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하도 크고 날카로워서 이름조차 큰 부리 까마귀가 된 거죠.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5월에서 7월이 주로 번식기여서 특히 예민한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둥지라든지 새끼 근처 어머나, 아이고, 보세요. 네, 이거. 20m 이내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마치 다이빙하는 것처럼 아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쫓아내기 위해서 뭐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네. 아니면 뭐 돌을 혹시 던진다든지 뭐 갖고 있던 지팡이나 그렇죠. 막대기 휘두른다는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더 자극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금물이라고 하는 점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손을 휘젓거나 뭐 갖고 있던 지팡이나 막대기, 등산용 스틱 이런 걸 휘두르면 저 큰 부리 까마귀를 더 자극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걸 가만히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를 주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산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허 가뜩이나 지금 장마철이라서 우산을 늘 갖고 다니긴 합니다만 그걸 지금 비가 안 와도 저거 까마귀 때문에 우산을 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발 까마귀들도 좀 이 번식기인 건 알겠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일 좀 자제하기를 좀 진짜 말은 안 통하지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인도로 가보시겠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집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정집에서네. 네, 한 여성이 무언가를 들었다가 놓치고는 헐레벌떡 도망가죠. 뭐예요, 이게? 여성이 떠난 자리에는 이렇게 기다란 호수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정신없이 날뜁니다. 뭔데요? 자세히 보니까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던 겁니다. 어머. 좌우로 막 왔다 갔다 부엌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가스로 꽉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떡해. 저 상태로 무려 2분 가까이가 흘렀고 마침내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멈추는데 아이고. 집주인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밸브를 그리는 그 순간 이렇게 뒤쪽 부엌 가스레인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천만다행으로 서둘러서 집주인들은 대피를 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도 우리가 믿기지가 않아요. 최명기 원장이 하마터면 진짜 가정집이었지만 대형 참사가 날 뻔했네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뭔가 누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다시 뺐다가 끼워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압력이 커서 움직이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분들은 현재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집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고요. 더군다나 마음이 아픈 점은 저게 사소한 실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다르게 했었더라면 하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책감도 갖고 수 있는데 근데 저 영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보면 저 집의 앞문과 뒷문으로 보이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공기 그리고 보세요. 나무가 움직인다는 것은 바람도 살랑살랑 분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 그나마 공기가 저 집안에 이 앞뒤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저 가스가 집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았던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천만 다행이었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장면이 정말 찍혔을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중국 남부 지역으로 가보실 텐데요. 최근에 이 지역에 연일 세찬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계속 쏟아지면서 이런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떤 아찔한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뭘까요? 네.
어느 산간도로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멈춰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끊긴 다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저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 바로 이 운전석 바로 아래는 보기만 해도 아주 높은 아찔한 절벽입니다. 오, 세상에. 간신히 뒷부분이 걸쳐져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 운전자가 앞부분에 있네요? 운전자가 그대로 타고 있는 겁니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 속에 살짝 아래 나왔는데 보기만 해도 현기증 날 정도인데 지금 빨리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 상황 아니에요? 빨리 운전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죠. 이 교량과 접해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이 화물차 기사는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게 되니까 100m나 되는 그 다리 길이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장면의 실사판이 벌어진 것인데요. 네. 이 운전자는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허공 중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뭐 구조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그 폭우와 함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통신 상태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도 원활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했어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그래도 정말 운이 좋다. 구조도 올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격려를 했고 네. 구조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가 잘 안 된다라는 이 이후에 네.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연락이 닿았던 모양입니다. 다행이네요. 이후 현장에 이제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저 앞으로 가서 구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유리를 깨고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운전자에게 줄을 매달아서 구조를 하는데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천만다행 아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 교량 아래쪽으로도 네. 차량이 한 석 대 정도나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인근 마을에 있던 공사 차량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구사일생이라는 걸 이런 걸 보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4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